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뭔가 좀 하나하나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갖다가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작년 당시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 결정에 불복하여 탈당한 이후에 무소속으로 1년 3개월 바깥에서 유성마냥 빙빙 돌았습니다만 자신의 표현 그대로 맏형이 이제 돌아왔다. 맏형이 돌아왔다. 글쎄 이제 홍준표 의원이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또 국민의힘 103명 의원들 가운데서 또 뭔가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양재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정치 입문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대권 출마 선언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정치 입문, 정치 참여 선언이라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건데 내일 6월 25일 민주당은 이 경선 연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바로 어제 그저께 보면 의원들 24명이 그야말로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의총해서 결국 결론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다. 과연 내일 결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역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역사적 흐름, 물결은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쪽에는 조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게는 뭔가 좀 계속 파열음이 나면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은 정말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거더군요. 두 가지입니다. 기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첫째, 윤석열 총장 언제 입당할 것인가. 또 기자들이 두 번째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홍준표 의원이 들어왔을 경우 과연 윤석열 총장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홍준표 의원이 킹을 할까요? 킹메이커를 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홍준표 의원한테 당신 킹메이커 할 거냐고 절대 묻지 마라. 괜히 혼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일단 정치 입문 정치권의 진입을 갖다 공개 선언하고 당분간은 외곽에 있을 겁니다. 굳이 서둘러서 본인이 이준석의 제시한 시간표대로 무작정 딸려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우선 이준석 씨 지금 사실 6월 11일 당 대표 되었습니다만 아직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도 안 됐어요. 그동안 보면 여기저기 보면 인사 다닌다 뭐 다닌다 정신없이 보내고 아직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심차게 만든 이른바 국대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다 이른바 공개 오디션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도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뭔가 체제가 정비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지금 어떤 경우는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는 보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큰 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는 것 같고 실무협상단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갈수록 삐걱거리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이른바 당대당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에서는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물먹인 소를 갖다가
사들일 수는 없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갖다 이준석 씨가 추슬러 가면서 달래가면서 또 밀고 당겨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갖다가 국민의힘과 당대당 통합 형태를 통해서 한 울타리에 홍준표와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한 울타리에 이제 모이는 거 보고 이 모이면서 이것이 큰 어떤 갈등과 분열을 보이지 않고 뭔가 조금 더 화학적 융합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모습까지를 보면서 아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본인도 아마 출마를 조만간 하겠다는 최재형 현 감사원장도 그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하려고 들 겁니다. 특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뭘 해도 지금 지지율 1위입니다. 우리 흔히 운동 경기할 때도 원체 잘 나가는 팀한테는 시드 배정을 해주죠. 그래서 나머지가 막 붙고 좀 최고의 선수는 좀 편안하게 몸 좀 풀고 있다가 마지막에 쓱 결합하는 뭐 그런 형태 시드 배정을 하듯이 윤석열 씨 입장에서도 지금 아주 의욕에 가득 차서 출발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정말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사심없이 멋진 PD, 감독, 심판 그와 같은 틀을 갖추어내느냐 아니면 말은 출발은 거창했으나 중간에 계속 현실에 부닥치면서 또 여러 잡음들을 내고 또 중간에 흔한 이야기로 기가 빠지느냐 이런 것까지 지켜보려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품 가치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축복받아가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길 바라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 입당 시점은 최소한 9월 10일 이전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당 후보가 저는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에 그때그때 표를 까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투표, 유효 투표에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씨가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씨가 비록 16개 시도에서 1등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 가면 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정하여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 되었을 경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을 갖다 일종의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용진 저하고 참 종편에서 많이 보면 서로 각을 세웠던 박용진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던가 또 저는 엉뚱하게 지금 친문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가 된다던가 추미애는 영남 후보입니다. 막강합니다. 우리가 과거 민주당 계열에서 민주당 호남의 텃밭 위에 영남 후보를 세웠을 경우는 사실 거의 무적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쪽 그림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면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를 갖다 채근할 필요 없고요. 또 윤석열, 최재형 씨도 너무 서둘러 앞다투어서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죠.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2등을 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은 역대 2등한 사람이 그 다음에 대통령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2등했던 김영삼 YS가 바로 92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김영삼과 붙어서 2등했던 김대중 DJ가 9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2등한 이회창 씨는 그 다음 2002년에 못 됐고 오히려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때도 2등은 또 이회창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한나라당 경선에서 2등했던 박근혜 의원이 2012년 대통령이 됩니다. 2012년 박근혜와 맞붙었던 문재인, 2등했던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처음 시작은 미미했으나 결국 2등, 24%로 2등한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결코 홍준표의 저력을 갖다가 가벼이 볼 수 없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미 대선에 나와서 2등까지 했고 그 수많은 싸움을 갖다 겪었던 홍준표가 들어왔을 경우 과연 지금 영선에 이준석 현재는 그 발랄함에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큰 잡음 없이 이 경선판 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이런 걸 스무스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그것을 지켜볼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홍준표가 들어왔을 때 과연 윤석열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홍준표는 굉장히 윤석열로 봤을 때 굉장히 버거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니까 검찰의 검찰의 까마득한 선배죠. 거기다 5선 의원이죠. 당 대표를 2번이나 지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홍준표 의원 앞에 가면 조금 흔한 얘기 좀 오금이 저린다고나 할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막 판을 흔들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두 가지 아마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적정한 시점에 참여해서 국민의힘의 노하우와 국민의힘의 인적 풀을 좀 이용하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다. 지금 저쪽에서 다 민주당 후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10일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때까지 계속 제3지대에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권 후보 단일화 형태로 그렇게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두 번째, 즉 계속 독자적 행보를 하다가 막판에 야권 후보 단일화 형태로 가기에는 사실 말은 좋으나 위험 요인이 너무 커요. 왜냐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옆에는 명망가들은 바글바글합니다. 자, 서울대 법대 나왔죠. 검사했죠. 검찰총장 했죠. 하니까 주변에 명망가들은 많은데 실제 선거판이라는 그와 같은 아사리판에 험한 일할 프로들, 선수들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이 정당판에 빌빌 4년 동안 노는 사람들 참 보면 저런 사람들을 왜 당에 무슨 국장이니 당에 부장이니 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 검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보면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한 검사라 할지라도 막상 수사 실무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는 내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똑똑하고 뭐하다 하더라도 결국 바닥에서 경찰을 상대로 범인들을 갖다가 붙들어서 영장을 치고 하는 것은 다 수사관들입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부사관, 그야말로 아주 전장에 능하고 전투에 능한 그런 부사관들이 또 전투에 능한 수사관들이 또 당해 가면은 그와 같은 전투에 능한
꾼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선거판만 되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어쨌든 자기 몫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기 몫을 해내는 꾼들, 자기 몫을 해내는 4년 동안 빌빌 놀다가도 막판 그 짧은 선거 운동 기간, 그 선거 기간에 일을 해치우는 프로들, 당 하나 만들려고 해도 무슨 대회를 치르려 해도 그 사람들은 만들면 뚝딱뚝딱 그냥 금세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 총장 옆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의도 정치판에 뭐 내로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내로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A급들은 다 정당의 소속입니다. 정당에 무슨 국장, 무슨 부장, 무슨 부국장으로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간 흔한 얘기로 B급, C급들이 그 여의도 주변에서 내가 그래도 뭐 선거는 좀 아는데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글와글하죠. 그 사람들만 믿었다가는 잘못하면 쪽박차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이 과연 입당하기 제일 좋은 시점인지, 그런데 그 입당하기 좋은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또 홍준표 의원의 또 심술이 보통 아니거든요. 어떻게 좀 이 홍준표와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준석과의 관계, 안철수와의 관계, 유승민과의 관계, 또 원희룡과의 관계, 이런 것을 설정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가운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다듬어야 됩니다. 제가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보니까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라도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 노무현이더라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인재, 김중권, 한화갑, 이 분도 물론 다 철학이 있죠. 근데 단순한 그런 철학이 아니라 개개의 어떤 정치 산안 현안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또 박사들이 꾸려온 그 텍스트 갖고 참 공부하기 바쁜데, 노무현은 때로는 보면 전혀 엉뚱하게도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런 것들을 부닥기면서 자기 것으로 체화시켰던,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죠. 거칠지만은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철학, 어떤 태세, 이런 것을 만드는 일에 그냥 6월 29일 이 정치인문 선언하고 그저 계속 명망나들만 만난다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만나면서 깎고 다듬으면서 조금 시간을 갖다 벌기 바랍니다. 어차피 윤석열 총장도 총장 때려치운 지 100일이 넘어서 이번에 이제 정치인문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도 당대표 6월 11일 됐습니다만은 한 100일 정도 있어 봐야지 제대로 심판의 역할, PD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실제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리더십을 세워서 거대한 범야권, 이른바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통합시키고 그 커다란 배 선장으로서 그 배를 갖다가 참 무리 없이 끌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서서히 입당하고 서서히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어쨌든 뭐 검사 선배 아닙니까? 많이 좀 가르침을 받고 배우십시오. 어차피 한솥밥 먹을 사이 아니겠습니까?